일단은 1번은 풀었을 것 같아요. 무게중심 구하는 법만 아시면 1번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하냐면 세 점의 좌표를 더한 다음에 너를 잠깐만, 정삼각형이구나. 이거 풀어줄게요. 1번. 그림을 그려서 풀어주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편하고, 자, 2,4가 한 요 정도 있다고 치고, 우리가 정삼각형이 되면서 무게중심이 원점이 돼야 돼요. 그럼 봐봐. 요 원점이란 녀석은 너가 이제 무게중심인데, 애초에 무게중심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두 중선의 교점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2대1의 선분비를 갖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거꾸로 이 무게중심을 바탕으로 다른 점들을 찾아봅시다. 즉 무슨 얘기냐면, 너를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이 녀석이 사실은 이와 같이 2대1로 내분된 점인 거니까 이와 같은 선분비를 가지겠죠. 그죠? 즉 이 점이 바로 누구냐면 이 맞은편에 있는 어떤 BC라는 선분의 중점이 돼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되죠. 어쨌거나 이 직선이 중선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이제 다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너를 잡아주시면 이렇게 너가 이제 정삼각형이 된다는 성질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너가 0,0이고 너가 2대1이니까 사실은 너가 3대1인 거죠. 3대1로 외분하는 점인 거죠. 이 점의 좌표가 쉽게 나와요. 너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1, 마2 나오나? 너가 너의 중점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중점이냐면 너와 너의 중점이죠. 마지막에는 뭘 보고 싶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대. 즉 내가 BC의 좌표를 구해서 구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이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인 사실은 이 녀석만 구하고 싶지. 그럼 걔는 뭘 가지고 구할 수 있어? 한 점과 너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구할 수 있겠죠. 즉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인 거냐면 기울기 이 자리의 수직인,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서 이와 같이 마1, 마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즉 B라는 점, C라는 점을 구하라고 하지는 않았어. 그지? 만약에 문제에서 B랑 C를 구하라고 했다면 어떨까? 사실은 얘가 정삼각형이 된다는 게 이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의미가 사실 있었을까 없었을까? 정삼각형이 되는 거는 이 문제에서 아무 의미가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 내가 정삼각형의 성질을 뭘 썼는데 이 문제를 풀 때? 전혀 없죠. 정삼각형 조건이 줬다는 거는 B랑 C를 구하고 싶다면 네가 정 구하고 싶으면 구할 수는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얘는 어쨌거나 선분 길이비가 있단 말이야. 한번 구해볼게. 요 선분의 길이가 얼마죠? 너가? 얘를 우리가 이렇게 잡을까? 너는 어차피 결국에는 요 직각 삼각형의 형태가, 요 선분이 여기가 30도니까 그러면 루트 3 대 1이 돼야 돼요. 맞죠? 즉 요 선분의 길이는 사실은 얼마가 되냐면 너의 선분 길이의 루트 3분의 1배인데 걔가 얼마냐면 이만큼, 얘가 지금 2루트 5거든? 그러니까 너는 3루트 5인가 3루트 5예요. 그럼 3루트 5에다 루트 3분의 1을 곱했으니까 넌 루트 15가 돼야 됩니다. 자, 루트 15가 나오고 나면 여기서 요 변의 길이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요 삼각형은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짜리라는 거는 어쨌거나 기울기 2짜리랑 선분비가 같아요. 즉 너가 1대 2대 루트 5가 돼야 되죠. 그러면 루트 5를 나눠준 너가 루트 3이 돼야 되고 너가 2루트 3이 돼야 돼요. 다시 한번 1대 2대 루트 5가 돼야 돼요. 이렇게. 요 삼각형은 30도짜리 직각삼각형이라서 1대 2대 루트 3인 거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짜리라서 1대 2대 루트 5. 그럼 루트 5로 나눠준 게 루트 3. 2를 곱한 게 2루트 3.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얘를 가지고 이제 요 중점에다가 각각의 좌표 x는 2루트 3을 더하고 y는 루트 3을 빼면 이 점의 좌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구하면 얘도 같은 방식으로 이제 구할 수는
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구하시면 되고 사실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굳이 BC를 다 구할 필요는 없더라. 그 다음에 2번.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의 내부에 점 P가 있는데 그랬을 때 넓이 B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 좌표에 대한 얘기를 하겠대. 자, 넓이 B 밑줄 치시고 넓이 B를 보겠다는 거는 선분 B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사실은 우리가 보고 싶었던 거는 선분 B이고 선분 B라는 얘기는 내분점, 외분점을 이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분, 외분의 상황인지 어떤 선분 B를 갖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림을 그냥 적당히 여러분 마음대로 그리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난 내 마음대로 이렇게 그릴게. 또 이게 4,8, 9,3이 한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정교하게 그리려고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먼저 PBA, 그 다음에 PAO, POB 각각의 넓이 B가 1대 2대 3인데 우리가 이쪽만 한번 볼까? BA랑 PAO랑 넓이가 1대 2예요. 그러면 BA는 이쪽 삼각형 아마 P가 한 뭐 이 정도 있으면 요 삼각형과 POA 요 삼각형 요 두 삼각형의 넓이 B죠. 그래서 이 녀석 대 이 녀석이 1대 2예요. 자, 이런 삼각형을 내분하는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뭘 반드시 보조선으로 활용하시냐면 너의 연장선을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너의 연장선을 이용을 하시면 너 대 너의 넓이 B는 사실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 B가 똑같아요. 그러면 요 두 삼각형의 넓이 B랑 요 연장선과 만난 이 점을 포함한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 B가 동일하게 1대 2라는 얘기는 사실은 다시 너의 삼각형과 너의 삼각형의 넓이 B는 이 선분 B인 1대 2와 똑같아요. 그래서 요 넓이 B가 연장선의 선분 B가 되는구나. 됐죠? 그 다음에 이러고 나면 너가 1대 2니까 사실은 요 삼각형에서도 너도 1대 2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부터 도입을 주기 시작합니다. 너를 K라고 잡고 너를 2K라고 잡을게. 1대 2니까. 근데 너가 이게 그러면 3이 되네? 그럼 너가 3이고 1대 2 대 3이라고 했으니까 너가 다시 K가 되고 너가 다시 2K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다시 이번에는 요 삼각형을 관찰을 해보시면 너 대 너의 넓이가 같지, 그지? 그럼 삼각형의 넓이 B는 다시 너의 선분 B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찾아갈 거냐면 O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먼저 찾습니다. 너를 편의상 C라고 부를게요. 너는 좌표가 얼마가 되냐면 6대 2가 6,2가 됩니다. 다시 너와 너의 중점을 찾아야 그게 바로 요 무게중심 P가 되겠죠. 얼마가 되냐면 5,5가 됩니다. 끝이죠. 이 그림을 통해서 잘 해결을 하시면 되고 다음에 3번, 4번은 그래도 좀 푼 것 같아요. 대체로. 그죠? 3, 4번? 괜찮을 것 같고 넘어갑니다. 5번 풀었나요? 5번 풀어줄까? 5번은 공통접선이 되는 것만 아시면 뭐 어렵지는 않죠. 어느 거였냐면 봐봐. 원이 지금 두 개인데 하나는 마이 콤마 2, 하나는 2 콤마 0. 그러면 대충 왼쪽 위에 한 개, 오른쪽 아래에 한 개. 대충 이렇게 그려. 그 다음에 기울기가 최소가 되겠다는 거는 이 녀석을 말하는 거잖아. 얘가 최소죠. 그죠? 공통접선 중에서도 공통접선이 현재 4개가 있는데 그 4개의 접선 중에서 가장 기울기가 작은 건 바로 이와 같은 공통 내접선이 2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기울기가 더 작은 그 하나를 말해요. 이 5번 문제는 어느 문제와 맞닿아 있냐면 9번과 거의 똑같아요. 9번의 표현이 좀 어색하죠. 5번이랑 같은 종류의 문제인데 9번에서 표현을 전혀 달리 줬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자, 5번은 대놓고 그냥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공통접선의 기울기일 거라는 건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되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기울기를 가장 최소로 하는 녀석은 어떻게 찾는가? 먼저 너가 마이 콤마 2, 너가 2 콤마 0 각각의 반지름의 길이는 1짜리. 그러면 우리가 이 공통접선은 어떻게 풀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기본적으로는 닮음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닮음을 쓰기는 조금 어렵고,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생겨서 우리가 이 공통 접선을 이런 식으로 공통 접선의 요 녀석과 그 다음에 너의 원의 중심을 연결한 그 선분이 만나는 점을 잡아주세요. 그럼 너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이제 합동이죠. 반지름의 길이가 둘 다 일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의 선분 길이가 같다는 얘기야. 사실은 너의 선분 길이가 같다는 얘기고, 이 점의 좌표가 나와요. 이 점의 좌표가 얼마가 나오냐면 0,1 나오나요? 그럼 이제 이 공통접선의 관점을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너는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라기보다는 0,1에서 내가 너에다가 혹은 너에다가 그은 접선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즉, 원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이 이와 같이 두 개씩 있는데 이쪽에 접하는 녀석을 긋다 보니 사실은 너에서도 접하는 거죠. 이쪽에 접하면 너도 이쪽에서 접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 자체를 두 원에 대한 공통 접선의 상황을 어떤 상황으로 축소를 시키냐면 한 원에다가 그은, 그러니까 원 밖에서 한 원에다 그은 접선의 상황으로 축약을 시켜요. 그럼 결국엔 이거 접선의 방정식 구할 줄 알지. 어떻게 하면 돼? 0,1을 지나는 어떤 직선 mx 플러스 1 너부터 2,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1이에요. 요거를 풀어내면 m에 대한 식이 나와요. m에 대한 식이 나오고 그게 2차식이 나오죠. 2차식이 나온 이유는 직선이 두 개니까. 그 중에서 어느 걸 고르면 돼? 기울기가 더 작은 쪽을 고르시면 끝. 이렇게 본다고. 얘는 공통접선의 상황을 어떤 상황으로 바꾸어서 해석한 게 좀 독특하냐면 이 점에서 너에다가 그은 접선의 방정식 이런 식으로 바꿨다. 그래서 13번을 같이 잠깐 보시면 13번이네. 9번을 같이 잠깐만 보시면 9번을 풀어주고 다시 앞으로 갈게요. 얘랑 9번이랑 거의 유사한데 9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두 원을 줬거든. x 빼기 2의 제곱이랑 y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1 얘는 x 빼기 4의 제곱 그 다음에 y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1은 뭐야? 는 1 는 4. 자, 각각의 너 위에 한 점, 너 위에 한 점인 거고 독특한 걸 관찰하고 있어요. 이런 걸 관찰하고 싶대. x1 더하기 x2 분의 y1 더하기 y2. 기본적으로 분모의 x좌표가 있고 분자의 y가 있으면 뭔가 식이 좀 복잡하게 다르게 변형이 됐더라도 기본적으로 너는 기울기 꼴이에요. 거의. 다만 내가 도대체 어떠한 형태의 기울기일까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는 이런 형태의 기울기죠. x1에서 x2를 뺐고 마이너스 x2를 뺐고 y1에서 마이너스 y2를 뺐죠. 즉 기울기긴 기울기인데 그냥 x1, y1, x2, y2를 연결한 게 아니라 x1, y1까지는 맞지만 아주 독특하게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y2를 연결한 거예요. 이 녀석의 기울기에 대한 얘기야. 근데 이 녀석은 별게 없고 너를 어떻게 하면 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사실은 이 녀석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y2라는 점은 요 원을 원점에다 대칭시킨 바로 마이너스의 x 빼기 4 마이너스의 y 빼기 3의 제곱 는 4 위의 점이 x2 아이고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y2가 되겠죠. 이렇게. 이 부분이 이 문제 풀이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걸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쉬워요. 왜? 다시 저런 상황이 돼버려. 다시 원이 두 개가 있고 다만 반지름의 크기는 좀 다르죠. 너가 마4, 마3 너는 2, 3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둘에 동시에 접하는 거니까 너의 최대 최소의 곱이니까 사실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직선과 이 직선에 기울기의 곱을 또 구해주면 돼. 그럼 여전히 요거 보조선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 있죠? 이 교점이 있을 거라고. 뭐가 다르냐면 이번에는 아까는
요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었어요. 그래서 너가 1대1이라서 중점이었어. 여기선 합동이 아니야. 반지름이 너는 2짜리고 너는 1짜리라서 사실은 너는 1대2의 내분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나오겠죠. 그 점의 좌표 나오면 다시 그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m짜리 직선 또 요 공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m에 관한 2차식 마지막에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어내는 게 가장 기본 풀이고 사실은 얘는 한 가지 특징을 관찰을 하시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뭘 사용할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 접선들 간의 관계는 항상 두 중심을 연결한 이 직선이지 너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어요. 즉 중심을 연결한 요 직선을 가지고 요 두 직선을 서로 대칭인 관계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요 직선이 독특한 형태라면 문제를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는 너의 중심의 좌표가 마사, 마3이고 너는 누구냐면 중심의 좌표가 2,3이거든? 그럼 잘 생각해봐. 요 직선의 길기가 얼마짜리니? 요 두 점의 중심을 연결한 게. 2에서 마이너스 4 빼고 3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정확하게 기울기가 1짜리가 나오죠. 맞아요? 기울기 1짜리 직선이 나왔다는 거는 요 두 녀석이 기울기 1짜리 직선에서 대칭이 될 때 두 기울기의 곱의 형태는 항상 얼마예요? 항상 1이죠. 1.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이 상식이란 말이야. 기울기 1인 직선에 대해 대칭 두 직선의 기울기 m1, m2 곱은 항상 1이다. 이런 성질이 있다고. 이게 바로 마지막에 9번을 아주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죠. 왜? 그럼 이거 내분점이고 뭐고 구할 필요도 없었고 너에서 원의 접선 그럴 필요도 없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풀이가 조금 가능하고 그 다음에 6번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죠. 6번 아폴로니우스 원이고 그 다음에 7번, 8번 뭐 그냥 계산해서 푸시면 되고 7번 같은 경우에는 뭐 비례관계를 쓰시면 조금 요 닮음을 쓰시면 조금 더 편하긴 편한데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해줄까? 7번 하나만 해줄까? 7번이랑 7번, 11번 해줄게요. 7번, 11번. 그래도 도형은 또 은근 오랜만이니까. 7번. 자, 요런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일자리 직선에 원에 외접하면서 직선에 접하는 원 중에 크기가 가장 작은 원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하겠대. 그럼 먼저 이렇게 생긴 원이 하나 있고 직선을 그어주셔야 되는데 당연히 이 직선과 원이 서로 안 만나겠죠. 그러니까 너의 동시에 접하는 원 중에 가장 작은 원 같은 게 존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짜리 너가 10 너는 루트 3분의 10 XY 절편 잡아줬고 자 너의 접하는 원 중에 너랑 동시에 접하는 것 중에 가장 작다는 거는 그리지 않아도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 보이나요? 너랑 접하면서 너랑 접하는 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그럼 걔는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여기서 너의 내린 수선의 발 중에서도 이만큼을 지름으로 하는 이렇게 생긴 원인 거예요. 너가 지름이 되는 거죠. 그럼 실제 이 문제는 뭘 가지고 풀어내시면 되냐면 이 원의 중심과 이 직선 간의 거리 그 다음에 너와 너의 수직 관계 너의 기울기를 아니까 너의 기울기를 또 알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쉽게 풀 수가 있고 먼저 해볼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까지도 갈 일이 없어. 왜 없냐면 요 삼각형은 선분 길이비가 딱 정해져 있어. 1대 루트 3 대 2 이렇게 되죠. 1대 2 대 루트 3이니까 요 직각삼각형에서도 1대 2 대 루트 3이에요. 맞죠? 너가 1대 2 대 루트 3이니까 너는 사실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너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한 값인 얼마가 되냐면 5가 되겠죠. 이만큼 전체가 5. 근데 너가 1이네? 그럼 네가 4네? 그럼 너가 2네?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상황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점을 편안하게 이렇게 수렴발 내려서 이렇게 평행이동하는 방식으로 찾아가자고. 어차피 요 변의 길이가 3이니까 너는 2대 1대 루트 3이면 너는 당연히 얼마냐면 2분의 3이 되고, 너는 얼마냐면 너에다 루트 3을 곱한 2분의 3 루트 3이 돼야 되죠. 이렇게. 결론. 우리 이 원은 2분의 3, 2분의 3 루트 3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 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려서 닮음 가지고 선분비 가지고 직선의 기울기 이용을 했다. 8번은 식에다가 넣으면 그냥 나온다. 그 다음에 10번은 뭐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직선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직선이 대칭을 시켰을 때, 어떤 직선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켰을 때 자기 자신과 같아지려면, 원래의 직선과 같아지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거나 두 직선이 서로 일치하거나 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이렇게 그냥 문장으로 기억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 한 직선 L1을 L2에 대해 대칭, 아니지, 너를 직선 L1이 이렇게 대해 대칭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L1, L2가 같거나 L1, L2가 서로 수직이거나 이게 끝입니다. 직선 L1이 L2에 대해서 대칭인 경우에는 무조건 두 직선이 서로 일치하거나 아니면 서로 수직이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그럼 얘는 무슨 소리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거니까 일치한다면 y는 x가 될 것이고 수직이라면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기울기 제곱해서 더해봤자 답은 그냥 2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11번. 이거 9번 아니고 10번인데 뭐죠? 10번이었어요. 10번. 자, 11번. 11번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두 가지에 이렇게 줘놓고서 그림 1에서 그림 2로 갔을 때 어떠한 변형을 가지고 했는가를 물어볼 때도 있고, 거꾸로 그림 1을 가지고 어떠한 종류의 변형을 했을 때 다음 어떤 그림이 되는가를 찾는, 얘는 이제 그 중에서 그림 가지고 이제 그림에서 그림을 줬을 때 어떠한 식의 이동, 대칭 이동, 평행 이동을 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일단 한번 볼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지금 어, 직사각형인데 직사각형의 절반이죠, 절반. 그래서 원래가 여기 있었어요. 이쪽에 있었습니다. 얘가 이제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될까? 일단은 애시당초에 이 녀석이 어디로 온 거냐면 적당히 이동돼서 여기로 온 거죠. 이렇게 길이가 너랑 이렇게 돼서 이 상태가 됐거든. 그럼 먼저 얘가 이와 같이 됐다는 거는 모양 자체가 뒤집어져 있죠. 무슨 얘기냐면 원래 세로선분이 길었는데 세로선분이 긴 거는 x축 혹은 y축에 내가 아무리 대칭을 시켜도 이 세로선분이 더 길다라는 사실에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세로선분이 어디로 갔냐면 가로선분으로 갔죠. 세로랑 가로가 서로 뒤바뀐다는 거는 반드시 중간에 yx 대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yx 대칭을 일단은 시킵시다. yx 대칭을 시켜보시면 어디로 갈 거냐면 너가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가서 너는 여기로 가고, 자, 요게 됐을 거예요. 얘가 yx 대칭을 시킨 거야. 근데 얘랑 쟤랑 여전히 모양은 좀 다르네. 그지? yx 대칭 시키고 나서 어떻게 가면 돼? 여기로 넘어가자. 이렇게 반대쪽으로.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로 넘어가려면 뭘 한 거냐면 너를 y축 대칭 시킨 거죠. 그 다음에 비로소 너를 1만큼 위로 올라갔죠.
y축 플러스 1 평이동. 자, 해볼게. 그럼 y는 x 대칭을 시켰다는 거는 원래 f x, y가 있었는데 너가 f에 y, x가 되겠죠. x 대신에 y를, y 대신에 x를. 그 다음에 너가 이제 누가 돼야 되냐면 y축 대칭시킨 거니까 x 자리에는 마이너스 x가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x가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y축 방향으로 평이동을 한 거니까 y 대신에 y 빼기 1이 들어가면 되죠. 답은 y-1, 마이너스 x인 2번에 있죠. 됐죠? 그 다음에 12번은 무슨 얘기냐면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 3개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고,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 3개인 상황은 무엇밖에 없냐면 서로 외접하는 상황밖에 없죠. 요거밖에 없어요. 너랑 요렇게 돼서 봐봐, 이게 하나 둘 셋, 이걸 말하는 거지. 즉 결론은 너를 대칭 이동시키고 또 대칭 이동시켰을 때 둘의 중심이 있을 거라고. 둘의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중심의 좌표가 1,2, 하나는 yx 대칭시켰으니까 2,1이 됐다가, 아니지, x축에 대칭시켰으니까 x축 대칭이면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서로 바꾸면 마이너스 2,1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이게 지금 대칭시킨 이후에 C2에 C2 C1. 자, 그때 서로 외접하려면 너의 중심 간의 거리가 둘의 반지름 길이의 합이랑 같아야 되죠. 중심 간의 거리 얼마 나와요? 3 가고 1 가니까 루트 10 나오나? 너가 루트 k에 2루트 k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겠죠. 10k의 값을 구해라. 얼마 나오지? 4k가 10이니까 2분의 5가 나오네. 그럼 답은 2분의 5 곱하기 10이 되겠죠. 그죠? 25가 나오나? 떠버려. 됐죠? 그래서 답이 25가 나오고, 여기서는 우리가 원의 관계와, 그러니까 두 원의 위치 관계와 공통 접선의 개수, 그 상관관계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외접할 때만 3개고, 그럼 혹시 내접할 때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 자, 내접할 때는 공통 접선이 몇 개일까요? 잘 모르겠으면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생겼어. 공통 접선 무조건 몇 개야? 이거는 무조건 한 개죠. 얘밖에 없지. 그지? 그럼 만약에 너가 너 안에 쏙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 공통 접선이 있겠어, 없겠어? 그럼 아예 없어요. 즉 어떻게 되냐면 아주 멀리 있을 때 있잖아. 이때는 4개가 나와. 하나, 둘, 셋, 넷. 와, 여기까지 이렇게 4개 나오죠? 자, 4개, 3개. 그럼 2개는 어디 갔어? 2개는 누구야? 이런 케이스야. 2개, 1개, 빵개 이렇게 된다고. 즉,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학습해야 할 요소는 문제에서 공통접선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한테 해주면 두 원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구나예요. 됐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